김석철 전문가와 함께하는 파워 시스템 시간입니다. 김석철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석철입니다. 네, 오늘 장 초반에는 정말 관망세가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지금 1950선 다시 회복하나 싶었는데 밑으로 조금 더 내려앉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점들 봐야 될까요? 코스닥 시장의 역차별화 흐름,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고, 그리고 거래소 시장은 지속적인 하락 추세 구간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거래소 시장의 경우는 최근에 제가 이제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외국인 투자가들이 팔고 있는 장 될 수가 없겠죠. 거기에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추세 이탈 흐름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했을 때는 거래소 시장에서는 특히 대형주 섹터에서는요, 최근에 이제 화학주들이 기술적 차원의 반등의 흐름을 보이고는 있지만은 여전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의 시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소 시장은 약세 추세를 인정하는 가운데에서의 시세 대응이 필요해 보이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체감하는 흐름들이 그다지 나쁘지 않는 것이 왜 그러냐면은요. 거래소는 사실 종합주가지수가 최근에 2030포인트에서 1940까지 한 100포인트가 빠졌어요.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그다지 나쁘지 않을 것이 뭐냐면은 코스닥 시장이거든요. 코스닥 시장의 중소형주들의 흐름이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요.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지난 5년 동안 숨죽였던 흐름들이 지금 혁명적인 한풀이 시대가 연출되고 있는 자리거든요. 그런 흐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합주가지수는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 보입니다. 어저께도 제가 이제 1960포인트가 만약에 깨지게 되면은 그 밑에 자리가 300일 이동평균선짜리거든요. 그 자리가 대체적으로 지금 300일선이 1940선이에요. 그러니까 1940선짜리가 일정 정도는 이번 하락 마디에 일정 정도의 단기 저점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1940선 근처에서는 일단 부분적인 좀 저가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하는 게 맞아 보이고요. 다만 이제 거래소 시장 쪽에서는 그다지 탄력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 바 코스닥 중심의 대응을 여전히 유지를 하시는 게 맞아 보이고요. 그러나 이제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코스닥 쪽에서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시세 선별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최근에 고공권에서 막 무너지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시세가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지금은 따라가시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바닥권 종목들, 최근에 제가 이제 신재생에너지 관련주 중심으로 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종목들의 경우는 최근에 변동성과는 상관없는 시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 중심의 대응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코스닥 시장의 종목들 봐야 될 텐데 단기 관심주에 많이 포함이 돼 있죠. 종목들 살펴주시죠. 네, 단기 관심주 중심으로 보시면은 태웅 유닛은 지금 이제 태양광 관련주들이 약간 최근에는 좀 쉬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다시 풍력 관련주들. 그러니까 태양광하고 유니슨의 경우도 제가 한 2주 넘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흐름이 계속 우상향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흐름 괜찮은 모습이고, 그다음에 예림당, SNU, PNT, 메디프론, 바닥권 ICD, 그다음에 조정 잘 보이고 있는 오성 LST, 바닥에서 또 일어나고 있는 일진 머티리얼즈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종목별로 한번 흐름을 보면은요. 먼저 태웅의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태웅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차트의 흐름을 보시면은요. 그러니까 최근에 변동성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시장은 크게 위아래로 흔들리고 있지만은 태웅의 경우는 지난 일주일, 2주일 대비해서 지금 이 종목의 경우는 한 10% 넘게 좀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오늘 보시면은 300일 이동평에서 지금 요 자리가 300일선인데 요 자리를 지금 강하게 또 돌파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의 경우는 여러분들 최근에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것 같죠. 근데 주봉으로 보면은요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코스닥 시장의 혁명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계속 간다라는 것보다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바닥권 종목들을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태웅의 흐름은 계속해서 괜찮은 모습이고요. 태웅과 더불어서 아무래도 코스닥 쪽에서 이제 풍력 관련 쪽에서는 쌍두마차가 유니슨이 되겠죠. 유니슨의 경우도 보시면은요, 이번 주에 유니슨이 상당히 등락이 연출됐던 모습이었는데 주 초반에 한번 눌렸다가 사실은 주 초반 이후부터 이제 시세가 나가기 시작하면서 N자인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N자인 패턴이라고 하면은 이전 고점대 6,700원대를 비로소 어저께 고점대에서는 돌파를 시킨 모습이거든요. 라고 했을 때 이것도 계속해서 살아나가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제가 유니슨의 경우도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게 7,400원짜리가 300일 이동평균선인데 이 자리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그런 흐름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풍력 쪽, 태양광 쪽에서는요, SNU 같은 흐름들이 좀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SNU도 지금 300일선까지 이제
점진적으로 올라갔다가 이 자리에서 약간 눌림목이 들어오는 자리인데 오늘 거래를 죽이면서 눌림목 들어오고 있다. 이거는 좀 사는 자리로 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판단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림당 같은 종목들의 경우에도 이번 주 들어와서는 예림당이 약간 지난주에 강한 상승 추세가 약간 숨을 고르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10일 이동평에서는 깨지지 않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그 조정이 들어오는 국면 속에서 거래를 죽이고 있죠. 이거는 10일 이동평선 자리에서는 매수를 한번 해봐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1선이 5,700원이거든요. 5,700원을 손절선으로 정해놓은 가운데서의 매매 관점은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PNT 같은 종목들의 경우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것도 보시면은 PNT의 경우에도 어저께 제가 이제 또 말씀을 드리면서 눌림목 줄 때 매수를 해도 됩니다. 근데 오늘 보세요. 어저께 눌림목 주고 난 다음에 오늘은 또 시세가 강하게 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PNT의 경우도 이런 거예요. 뭐냐면은 최근에 주가 흐름이 많이 올라간 것 같지만 주봉으로 보면은 지금 시작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의 흐름 괜찮다. ICD의 경우도 괜찮고요. 최근에 이제 오성 LST가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 조정이 나타나는 가운데서 지금 20일 이동평선상에서 최근 2, 3일 동안 저점이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나가는 종목들 따라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런 종목들의 경우는 뭐 21선을 저점선으로 해서 사놓고 기다리면 또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진 머티리얼스 같은 경우에도 어저께 급등 이후에 오늘 눌림목 주죠. 그러면 오늘과 월요일 코스에서는 차분히 저가 매수하는 자리로 봐도 된다. 네,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단기 관심주 들어봤고요. 대형주들은 어떤가요? 참 대형주는 최근에 수익들이 별로 안 나요. 수익들이 별로 안 나서 그렇게 제한적으로 압축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가운데에서 이제 코오롱이라든지 하나케미칼, 기아차, 두산엔진, 넥센 타이어, 삼성물산, OCI 이렇게 이제 포함이 되는데 뭐 종목들을 보시면은 이제 그 가운데에서도 이제 최근에 사실은 이제 대형주 섹터에서 가장 힘있게 올라가는 종목이 뭡니까? 코오롱이죠. 코오롱인데 코오롱의 경우도 이제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쉬었다가 이제 가는 흐름들이 지난주에 우리가 이게 19,000원대 말씀을 드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코오롱의 경우도 최근에 300일선을 돌파를 시키면서 시세가 형성되고 있죠. 그러니까 거래소 쪽에서도요,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의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뭉뚱그려서 대형 IT다 뭐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지금 철저하게 그 지수는 여전히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움직이는 종목 중심의 대응을 하는 게 맞아 보이거든요. 코오롱의 경우도 보시면은 최근에 주가는 올라왔지만 이것도 보시면은 이게 주봉 캔들로 보여드리면은 어떻습니까? 바닥에서 움직이는 흐름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세 포인트가 거기에 있다라는 점 보시면서 코오롱의 흐름도 계속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케미칼의 흐름도 그러니까 어저께 하나케미칼이 뭐 선택의 그 반사 이익 때문에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올라갔다가 눌림목을 줬는데 지금 오늘은 약간 조정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케미칼의 경우는 이 가격권대에서는 중장기적인 관점 속에서는 부담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넥센 타이어 같은 종목들이 어제 그제 이틀 동안 21선 눌림목 조정 보였다가 오늘은 또 다시 나가는 모습 괜찮은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눌림목이 주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삼성물산의 경우도 아직까지 추세 흐름은 살아있는 것으로 보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김석철 전문가의 관심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 시장은 낙폭을 많이 좀 줄여놓고 있습니다. 보합권 정도까지는 올라서고 있네요. 1950선을 기록하고 있고요. 다만 통신주들이 시간이 갈수록 하락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무제한 요금제 SK텔레콤에서 출시가 되면서 과열 경쟁에 대한 우려감이 형성이 되면서 지금 현재 2에서 4% 이상의 하락세, 장중 저점을 세 종목 모두 좀 많이 낮추고 있다는 측면 계속적으로 점검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코스닥 시장이 강합니다. 조금씩 올라서면서 550선에 다가서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전략 앞으로도 잘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전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